지금 20, 30대 분들은 나날이 오르는 집값을 보고 나는 늦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나는 돈이 많이 없어 라고 자포자기의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첫 아파트 투자를 시작한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오른 아파트들도 2년 전에는 저기 투자하면 망한다, 누가 이런 데 투자하냐 라는 말이 나왔고, 이런 말들은 더 과거에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오를 만한 아파트가 많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아직 아파트 투자가 늦지 않았다는 사실과 2천만 원으로도 오를 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먼저 나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시드머니는 얼마나 되는지, 사는 지역은 어디인지에 따라 투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파악했다면 소액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3가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아파트 투자하는 방법에 앞서 현재 나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자금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최소한 회사는 1년 이상은 다니고 2천만 원 정도의 시드머니는 있는 상태여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의 시드머니이자 이 정도는 모을 수 있는 저축 습관은 있어야 앞으로 위기를 대비하고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것은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 회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과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고 알아보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신용대출을 연봉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총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신용대출이라는 말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신용대출 3천만 원에 3% 이율을 적용하면 1년에 총 90만 원입니다.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8만 원 정도이고요. 금액적으로 한 달에 8만 원 정도면 술 한 번 안 먹고 옷 한 번 안 사면 되는 금액으로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신용점수도 무조건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고 대출 이자만 잘 갚으면 신용점수에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시드머니 2천에 신용대출 3천, 총 5천만 원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5천만 원도 그냥 말한 건 아니고 최소한 5천만 원은 있어야 분양한 아파트 계약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테지만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한 방법이기에 계약금 정도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1년 이상 다녔고 시드머니는 2천만 원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 혹시 나는 시드머니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더 빨리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게임하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부업이라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내 자본이 2천만 원과 신용대출 3천만 원까지 총 5천만 원을 만드셨다면 한 가지 고정관념을 깨야 할 게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입지가 좋은 곳이 언제나 수익률이 좋은 것은 아니다. 서울이 하락한다고 경기도와 지방도 똑같이 하락하는 건 아니다. 입지가 떨어져도 가격이 싸다면 시세가 오를 수 있다. 사실 지금 5천만 원으로는 서울은 물론 지방에 입지 좋은 곳도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경기도 외곽 구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거나 지방의 이상급지에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번엔 내 상황에 맞는 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내가 사는 지역 위주로 첫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동이 있고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을 거지만 그 아파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지역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어떤 동이 있고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 환경과 분위기가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익숙한 지역을 투자하는 게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나중에 포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 시골에 사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생각해도 군 단위의 소도시는 투자처를 찾기 마땅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 도시들 중 가장 큰 도시 위주로 찾아보세요. 가까운 지역의 큰 도시에 투자를 해야 나중에 임장 갈 때나 계약서를 쓰러 갈 때도 편하고 익숙해서 더 좋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충남 아니면 경기도 최남단의 평택에 투자해 왔고요. 너무 멀면 임장을 가거나 계약하러 갈 때 힘들고 여차하면 제가 직접 살면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을 골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하려는 지역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내가 2년 실거주 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내 직장과 가족을 고려해서 실거주 가능한 곳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비조정지역에 투자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매도 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투자 관점으로만 보셔도 되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액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 찾는 방법과 실제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의 지식과 경험으로 2천만원 총 자산에 무주택이라는 가정하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테니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먼저 청약 신청은 꾸준히 넣어야 합니다. 1순위 무주택의 특권 중 하나가 이 청약 신청입니다. 만약 내가 결혼을 했다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꼭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청약 신청으로 좋은 곳 당첨되기는 정말 힘든데요. 저는 이 청약 신청도 전략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안 되더라도 제일 좋은 곳에 넣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역이용해서 경쟁률이 낮을 만한 곳 위주로 넣는 게 점수가 낮은 20, 30대 분들에게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보통 판상형 구조나 포베이 형태의 A타입보다는 타워형 구조의 B타입의 경쟁률이 낮고 요즘은 대형 평수보다 30평, 25평, 소형 평수의 경쟁률이 낮습니다. 당연히 대형 평수의 판상형 타입의 경쟁률이 높은 만큼 당첨되자마자 얻는 시세 차익도 크지만 당첨되기도 어렵고 탈락하면 실망감, 그리고 시간 기회비용을 따지느니 저라면 최대한 경쟁률이 낮은 곳을 찾아 시세 차익은 적게 가져가더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를 들면 20%의 확률로 1억을 버는 것보다는 50%의 확률로 5천만 원을 벌겠습니다. 하지만 청약 신청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청약 당첨만 바라다가는 영영 내 집 마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미분양 아파트를 살펴보세요. 미분양 아파트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겁내시고 미분양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부정적으로 보실 텐데요. 생각보다 미분양 아파트 중에도 괜찮은 매물이 꽤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과 사람들의 인식은 변해도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이 현재 공급 부탄으로 미분양이 나거나 아니면 특정 규제로 인해서 미분양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 미분양난 아파트의 입지와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신에 있는 숙청지구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작년 말 청약 경쟁률 0.1대 1이라는 정말 처참한 수준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분양 물건을 계약한 7개월 된 지금 프리미엄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은 붙어있으며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당신이라는 소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숙청지구 입지 자체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평택 고덕신도시, 인천의 검단신도시, 그리고 양주의 옥정신도시 또한 공급 과잉, 조정지역 지정, 3기 신도시 발표 등 상황적인 부정적 요소로 미분양이 발생했었지만 현재는 많게는 분양가의 2배 이상, 적게는 몇억 가지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구 또한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기회이진 않을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는 매매가의 전세가를 뺀 금액만 있으면 투자 가능합니다. 만약 매매가가 4억인데 전세가가 3억 5천만 원이라면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끼고 저는 5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는 전세가율이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여야 합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전세가율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 아파트를 찾으시려면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찾으면 됩니다. 말이 쉽지 그 방법을 어떻게 찾냐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보시든 급지가 있고 아파트마다 연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모두 다른데요. A부터 D까지 선호도 1위는 A, 2위는 B, 3위는 C, 4위는 D 아파트라고 한다면 A가 가장 먼저 오르면 B가 오르고 몇 개월 뒤 C가 오르고 가장 마지막에 D가 오릅니다. 그러면 A의 가격이 오르고 B가 오르기 전에 B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B는 매매가가 아직 높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세가율 또한 높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처럼 바로바로 변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한번 사고 팔기도 어렵고 설마 저기가 오르려나 하는 심리가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지속됩니다. 여기에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은 시세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우리는 시장의 흐름과 시세를 지켜보다가 상급지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 오를 아파트에 투자하면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용의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는 용죽지구의 비전 아이파크 아파트와 거의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33평 기준 가격이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평택 GL 프로지오와는 3억가량 차이가 나고요.
연식도 3, 4년 더 신축이고 저수지, 공원, 편의시설 등 더 좋은 점이 있지만 거리 차이가 1km 이내라는 점을 봤을 때 용의동이 저평가라는 게 느껴지고 옆 아파트 시세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는 용의동 또한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갭으로 투자하기에 전세가가 낮아 5천만 원으로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파악한다는 예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어떠한 이유로 3급지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2급지 아파트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2급지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되겠죠.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세를 파악하는 건 쉽지만 실거래 신고가 늦으면 가계약 후 몇 달 뒤에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소장님께 분위기를 자주 물어보거나 관련 커뮤니티에서 거래 소식과 분위기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돈 2천만 원만 가지고 아파트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무주택자이신 20, 30대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본인 상황을 고려해서 아파트 투자를 도와드리는 걸 컨텐츠로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컨텐츠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남겨봐 주세요. 그럼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천만 원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현재 얼마나 모았는지, 신용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저축이 가능한지 파악한다. 무조건 서울에 투자한다거나 1급지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는 것이 좋다. 또한 첫 투자는 내가 사는 지역 주변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소액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 찾는 방법으로는 청약이 가장 좋지만 당첨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꾸준히 신청은 하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미분양인 곳을 조사하고 입지는 괜찮은데 현재 상황 때문에 미분양인지 살펴본다. 갭 낮은 곳을 전세 끼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며 흐름상 오를 만한 곳을 매매가가 높아지기 전에 투자한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